50여 년의 역사성이 빛나는 한국자연의학 교육의 중심 한국자연건강의장 한상우입니다. 저 본인 자신도 불치병으로 어려서부터 고생하다가 자연의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았고, 지금은 저희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환우들의 건강을 지도하는 건강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30여 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미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암에 대한 보고서와 함께 암을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요지는 암을 없애기 위해서는 항암 주사를 맞는 방법, 방사선 치료 등 화학적 요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난 10월 동안 모든 사람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존스 홉킨스 대학은 결국 다른 방법이 있다고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암에 걸리면 복합적인 영양결핍을 보인다. 이것은 유전적, 환경적, 식생활, 그리고 생활습관 등의 요인들에 의한 것이다. 복합적인 영양결핍을 극복하기 위해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면역체계를 강화시킨다. 화학적 요법과 방사선의 주요 처치는 종종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는 한다. 그러나 화학적 요법과 방사선의 오랜 사용은 더 이상의 약성 종양 파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치료의 한계를 가져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암과 싸우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암세포가 증식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암세포를 굶어 죽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용 또한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다 하여도 건강의 진리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생체식을 할 때는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뿌리 채소 한 두세 가지, 잎째 채소 한 두세 가지, 그래서 50대 50으로 비율을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 색채가 5가지 정도 색깔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푸른 채소만 드신다든가 붉은 채소만 드신다라기보다는 빨주 노초파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색깔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암 환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누구나 자신도 언젠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는 공포심으로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암이라고 선고를 받았다 해도 하루 한 공기 밥을 먹을 수 있고 2km 이상의 거리를 혼자 걸을 수 있으면 아직도 때는 늦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연요법을 실천하면 희생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낙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차츰 기운을 잃고 식욕이 떨어지면서 체중이 줄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원인불명으로 시름시름 앓게 되어 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위암 또는 간암 등 뜻밖의 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으로 일단 판명되면 그날부터 중환자로 취급되어 주위에서는 시시하면서 가족들은 절망과 비통에 빠지고 환자 자신에게는 병명을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는 것이 하나의 불민율처럼 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암 환자를 치료해서 5년 생존하면 성공했다고 보지만, 그러나 암은 결코 수술이나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 등으로 완치되는 병이 아니다. 그 실체를 알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疾병은 더더욱 아닙니다. 암세포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반드시 피가 몹시 오염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암은 어떤 경우나 국소병이기 이전에 전신적인 혈액질환임을 우선 명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식생활과 환경오염 등 왜곡된 문명생활로 인해 혈액이 탁하게 되어
어느 한계에 이르면 혈액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세포가 부분적으로 죽게 됩니다. 이때 생체의 의급 상태로부터 스스로 모면하려는 자위 수단으로 비상돌파구로 선택된 것이 바로 암, 종양 등의 발생 부위가 되는 것입니다. 암이야말로 위험에 처한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정화조나 구명대 역할을 해주는 지극히 고마운 필요학과 같은 것입니다. 암 발생의 원인과 배경을 도외시하고 그저 국소에 자리잡은 종양만을 불구대천의 원수대하듯 재빨리 도려내고 박멸하면 된다는 현대의학의 비교론적 방법으로는 결코 완치할 수는 없습니다. 암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한 심정으로 이제까지 잘못된 생활습관을 하나하나 개선하는 노력을 하면 의외로 전화위복의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암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으면 금세 악화되는 것이 아니고 비교적 오래 견디는 만성 염증성 질환인데 흔히 서둘러서 악화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유명 인사나 돈 많은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빨리 손쓴다는 것이 도리어 조기 발견에 조기 치료하여 조기 사망을 재촉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입니다. 암은 한 번 잘못 건드리면 걷잡을 수 없이 흉포해지기는 하지만 자기를 진실로 알고 순리로 다스리는 자에게는 다시 없이 온순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육식 과다나 고단백 영양식을 섭취하면 빨리빨리 자라는 반면 자연식이나 단식 상태에서는 정상세포보다 암세포의 생명이 약화되어 증식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영양 공급을 차도하는 기하요법 같은 방법이 암 치료에 효과적인 것입니다. 자연요법이란 몸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서 일체의 부작용 없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암의 발병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심한 충격을 받았거나 마음의 불안, 갈등, 절망, 좌절, 증오감 속에 과로가 겹치면 혈액 성상이 언밸런스를 초래하여 암 발생의 소지를 만듭니다. 암을 유발시키는 자신의 잘못된 생활과 습관을 우선 반성, 지양하고 평온한 심정에서 매사에 감사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기쁘고 충족된 감정으로 마음을 항시 열고 남을 도와주는 자세를 갖는 것이 암 극복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병을 치료하기에 앞서 인생을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병은 잘못된 식습관이 그 원인이라 하여 식원병이라고도 하지만 바른 식생활을 실천하면 암에 대한 예방과 치료도 가능합니다. 먹는 것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먹는 먹거리는 체질을 바꾸고 성격과 운명까지도 좌우하는 것이 됩니다. 암 환자는 대부분 현식이 심하고 설탕, 백미, 육류, 가공식품, 술, 담배, 약물을 상용하는 사람에게 많습니다. 철저한 현미식과 채식을 하되 일정 기간 단식 같은 기하요법을 하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빨리 붕괴됩니다. 주식으로는 현미 7, 율무 2, 검정콩, 팥 1의 비율로 밥이나 미음을 만들어 먹되 한 숟가락의 밥을 100번 이상 씹어 먹는 것이 비결입니다. 타액은 암세포를 분해하기 때문에 오래 씹어 먹음으로써 타액의 분비가 많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부식으로는 미역, 김, 다시마, 버섯, 당근, 우엉, 연근, 된장, 생무즙, 양파, 마늘, 캐비지, 중요물로 만든 검정 깨소금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물도 과식은 금물이며 항상 일정한 공복감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면 암세포는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생채식을 할 때는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뿌리채소 한 두세 가지, 잎째 채소 한 두세 가지, 그래서 50대 50으로 비율을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 색채가 5가지 정도 색깔이 맞아야 됩니다. 그 푸른 채소만 드신다든가 붉은 채소만 드신다라기보다는 빨주노초파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색깔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적 가치도 서로 특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색채 하루에 중에 해가 뜨고 지는 데 있어서 그 시간대에 따라서 우리한테 오는 기운이 틀리기 때문에 또 색깔에도 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건강은. 그러니까 항상 균형되게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양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신운이 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식을 강조하는 거고요. 또 시험미는 좀 덜 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장 청소, 배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섬유질이 장을 후튼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먹는다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주로 배설이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한테는. 그래서 시험미식은 식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꼭 필히 씹어야 된다는 거. 씹지 않으면 백미만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시험미식을 할 때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가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전제 조건이 따라줍니다. 많이 씹는다. 근데 시험미식을 시야가 안 좋아서 씹기 어렵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그 발화현미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싹이 나왔다가 건조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신운이 터졌습니다. 위장에서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신운이 나옴으로 인해서 터졌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됩니다. 그런 분들은 발화현미를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백질 도구문으로서는 이런 견과류, 땅콩이라든가 잣이라든가 뭐 해바라기씨라든가 들깨라든가 그런 부분이 식물성 단백질로서 동물성 못지않은 그 단백질의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동물성만 고집한다라기보다는 식물성이 더 세질 수밖에 없어요. 동물성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소화 과정에서 폐 발효해서 여러 가지 효소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하게 되면 배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폐물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식물성은 바로 배설하는 데 있어서 가스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노폐물을 많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생채식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체액적으로는 육식이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채식을 권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생채식을 할 때 햇빛을 보지 않는다거나 야외 활동, 기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자세라무이다라고까지 니시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체액이 알칼리 쪽으로 기울어 있는 분들, 특히 위염, 위궤양, 기관지, 천식, 암 쪽이신 분들은 생채식을 할 때 운동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단편적인 시각에서
정보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건강을 보는 눈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속단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데 오셔가지고 그 올바른 정보를 득하셔서 투병 생활을 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추 같은 건 가을 상추거든요. 이 상추는 제가 그 밭에서 재배를 해보니까 1년 12달 생산해서 먹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제 상추를 또 늦가을에 심게 되면 또 올동합니다. 겨울을 나고 자란 상추는 봄에 모종을 사다 심는 상추보다 배 이상 잘 자랍니다. 아주 강하게 이 상추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튼튼합니다. 그건 뭘 말하겠습니까? 영하의 낮 속에서도 추위를 견디면서 따뜻한 봄이 되기까지 얼마만큼 고통이 따랐겠습니까? 드디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란 그 상추는 그만큼 세력이 강하고 튼튼하게 세상에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자란다라는 건 역시 참 그 식물에서도 우리는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편리 위주의 어떤 여러 가지 식생활이든가 편리 위주의 어떤 문명생활, 바로 거기서 길들여지는 상황에서는 건강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어떤 순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누구한테 의존해서 극복한다기보다도 스스로 자생력을 통해서 건강을 찾는다는 생각을 가져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이 됐어도 근본적인 치유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재발하잖아요. 그죠? 치유하기 위해서 복용한 약이 도리어 그게 화가 돼가지고 참 호미로 고칠 때도 가래로 고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절박한 상황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해조류, 마늘, 매주 정할게요. 단백질 복원으로서 우리 두부입니다. 두부. 비록 소박한 밥상이지만은 여러분들의 건강과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적과 같은 효과를 내가 먹는 음식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 불멸의 건강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